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화법과 작문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매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5개 그 문법이 나오는데 보통 4개에서 5개를 항상 만족하는 친구들이 5분의 2밖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등급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원래 성적대로 나왔는데 다른 데에서 좀 선전을 했고 문법이 조금 상승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등급이 맞는 이런 애증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건 수능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본 게임이에요. 이 본 게임이 뭐냐면 논술이에요. 그런데 이 논술을, 즉 본 게임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본 게임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이 가능성이 높은데, 공식이 있는 학교 역시 최저가 높을수록 공식이 적용률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논술이라고 하는 건 수능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2학년도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뭔지가 중요하지, 이게 평소에 내가 잘 맞았다 못 맞았다 이걸 갖고만 이제 접근하면은 좀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분석을 좀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국어 성적이 되고 중학교 때부터 국어를 어느 정도 해왔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는 그냥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라고 추천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언매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아우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화작으로 갈 때는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시간 할애의 문제입니다. 이건 가능해요. 연동이 가능해요. 언매를 준비하다가 화작을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화작을 주로 준비하다가 언매로 넘어갈 때는 무엇이 발목을 잡냐면 국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성비 떨어지는 문법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괴감이 든다. 나는 왜 이렇게 문법을 안 했을까? 그리고 왜 문법을 외우긴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느냐?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그리고 국어 문법이 생소하지 않는 이상 언매가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관점이고, 다른 분들은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언매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여기 35에서 36에 배정된 이 제시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어의 형성 과정, 즉 단어의 형성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냐요? 그럼 합성을 하고 했을 때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가지고 만드는 대등 합성어가 있고, 혹은 종속 합성어가 있고, 그리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을 하는 파생어가 있고, 접사가 앞에 붙으면은 접두사고, 그 뒤에 붙으면은 접미사고, 그리고 명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추상어가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말을 붙였을 때 얘는 관형사고, 그리고
각각의 단어로 쓸 수 있지만 얘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단어가 있더라. 자, 이런 거에서 기본적인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서 이것을 합성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단어, 그러니까 어휘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좀 풀기가 쉬워지겠죠. 자, 원래는요, 11번 문제에는 의문론이 나왔고요, 12번 문제에서는 어휘론이 나왔고요, 13번 문제에서는 문장론이 나왔고, 14번에서는 의미론이 나왔으며, 15번에서는 발췌를 할 수 있는 고전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전에 22학년도 전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얘네가 도치가 됩니다. 자, 고슴도치가 아니고, 자, 11이 15로 가고 12가 14로 가고 문장론이 12로 가고 의미론이 11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치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선택형 문제로 바뀌면서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5번 문제는요, 예시를 짝지어주세요 라고 했고 위에는 단어의 형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성법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합성어라고 하는 어휘론의 영역이 배정이 된 거예요. 자, 어휘론이 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배정된 문제는 무엇을 얘기했냐? 막내딸, 손발, 역시 단어의 형성법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문법을 공부할 때 항상 느낀 거겠지만 형성법에 대해서 기본 원리, 규칙, 문법을 열심히 외웠다고 해서 이게 바로 문제를 봤을 때 이해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 형성법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를 첫 번째 배정을 했으면 두 번째에서 여기에 대한 해설이라고 하는 걸 읽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약간 별 3개 정도의 1번 배정 문제라면 별 4개 정도의 2번 문제를 배정을 한 거예요. 즉 이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휘론이 2문제가 배정이 되었는데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예시 문제에서는 조금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번, 그러니까 35번, 36에 배정된 어휘론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35를 맞은 사람이 36을 맞을 경우가 많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5를 틀린 친구들이 36을 맞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대등합성어냐, 혹은 어근이냐, 하위어냐, 상위어냐, 그리고 어근들 의미만으로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융합합성어는 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36번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35번을 맞은 사람이 36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35를 틀렸으면 36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이러한 물고 물리는 문제는 여러분들 좀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론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37로 넘어가죠. 이제 어휘론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발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화가 나오죠.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5월달 정도에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대표 음화로 배운 분들도 있을 거고, 7중성법으로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의문론이 배정이 되어 있죠. 자, 국어에서는 의문론을 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문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매에서는 의문론이 무조건 한 문제는 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높였네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비음화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음화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이소리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음 규칙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자음 군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변동을 살펴보면, 그리고 양상을 물어보는데 선다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적용을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여러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론의 일반적인 문제 하나, 난이도를 높인 문제 하나, 의문론의 난이도 높은 문제 하나를 주고 배점을 높였어요. 굉장히 이 전략적인 문제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세 문제를 봤고요.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냐? 이건 문장론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서 원래 배정된 문제의 영역을 도치를 시켰을 뿐인데도 변별성은 어느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90점대 초반에 1등급이 형성되던 것이 이렇게 도치만 시켰는데도 80점대 후반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 자체를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 문장론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됐죠. 그러니까 영역은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의 영역을 그대로 갖고 왔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시 문제지요. 예시 문제만 봤을 때 문장론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못과 안 부정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39번 문제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평가에서 많이 물어보던 형태의 문제, 즉 고전문법이 나오는데, 고전문법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익숙한, 나랏말싸미 중국과 달라서 문자어가 서로 맞지 아니하니 이런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수업은 기억나실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업했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자세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현대 국어의 양상과 고전 국어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선다로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정말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의 기본 지식이 있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시간은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준비하기는 괜찮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리고 자, 이게 모두 어려워졌느냐? 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었던 건 뭐냐면 비문학의 제시문 난이도, 도대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큰 관점이었고, 두 번째로 문법은 내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오답률은 높아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간, 전체적인 읽기 시간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자, 이 세 개가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접근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앞 강의도 들은 분이 있겠지만, 자, 화작과 문법을 비교했을 때요, 역시 시간적인 측면은 문법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비문학과
문학의 서로 다른 관점이라든지 제시문이 좀 복잡해졌다는 부분을 어차피 시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문법,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좀 낫겠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 문법 부분은 역시 아주 한 100% 중에 5%만 적용된 게 화작이었어요. 뭐 비언어적 표현이라든지 뭐 반언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사실은 문법의 영역에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문법은 도저히 해결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역시 화작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풀의 시간이 너무 좌우될 때는 역시 문법이 좀 유리할 것이고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자, 간단히 여기에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국어에는 5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의문론, 어휘론, 문장론, 의미론, 그리고 고전국어의 문법과 현대국어의 매칭, 그 5개의 영역 중에서 역시 여기에서 하나 의미론이 빠져 있으며 의미론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네요. 12문제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영역을 각각 한 문제로 배정한 것은 우리가 원래 풀던 문제 유형과 유사할 뿐이며 유사할 것이고, 그리고 매체의 언어 특징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난이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고 좀 쉽고가 이렇게 배정됐을 때가 언매,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쉬웠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좀 했다가 화작, 그리고 시간의 문제는 화작의 문제이며 지식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이다. 즉 시간이 많이 부족한 친구는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 불리하고 오히려 언매가 좀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언매 선택하는 것이 맞으며, 그리고 지식에 접근하기 힘든 친구들은 익숙하게 만들어서 화작을 해결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조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양상, 특징을 봤을 때요, 지금 여기 종이신문이고 기사를 보고 이렇게 검색했는데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놓고 문제의 배정은 자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 이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죠. 내용을 이해했느냐. 그리고 41번 문제는 자 이거 약간 비문학적 요소가 좀 포함이 되었네요. 그리고 언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것도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많이 쓰실 거예요. 43에서 45까지 배정된 문제는 자,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대화를 해 나눴는데 자, 어떤 친구가 여기에 대한 초안을 바탕으로 물어보았다. 초안을 보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화작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초안을 이렇게 개요에 적용했을 때 맞고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역시 비슷하네요. 그래서 배경은 어떠하고 구성한 방법, 자,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왔고 중3 때도 나왔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왔던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3개가 배정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언매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정된 제시문에 대한 해결 방식,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 그리고 시간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영역이 더 유리할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감안하셔서 언매를 선택하실지 화작을 선택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